전문가 세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미경 변호사, 황태순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한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 방금 특검 연결해서 보셨는데 올라갈 때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혹시 얘기하실 건지, 좀 폭로 같은 거 게 있는 건지, 녹취록 같은 거 오늘 지금 공개되는 건지. 네,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올라갔는데 이성한 씨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한 씨가 바로 맨 처음에 이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매일 30cm 가까운 그런 자료를 들고 최순실 씨에게 보고를 한다, 이런 폭로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폭로가 나자마자 바로 최순실 씨가 그 유명한 큰일 났네라는 목소리로 바로 전화통화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마지막 대목 너무 유명해졌는데 이성한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최순실 씨는 사실은 사면 초과예요. 네. 왜냐하면 저 이성한 씨도 한때는 완전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한 씨는 사실은 원래는 건설사, 그러니까 건설 시행사 자금부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분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라고 우리가 막 표현을 하는데. 그 업계의 프로들이죠. 그렇죠. 프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오늘 법정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도 또 아마 입을 벌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성한 씨의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최순실 씨가 했던 게 결국에는 오늘날 이 국면을 보고 큰일 났네 마치 한 것처럼 제가 보면 오늘 큰일 났어요. 네. 네. 지금 보면 이성한 씨에게 원래 최순실 씨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성한 씨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몰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성한 씨는 그 이후로 잠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지금 이거 중요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의 일종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검찰 측 증인으로 지금 출두를 하는데, 오늘 들어올 때도 보면 지금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검찰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문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면 검찰하고는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한 씨의 증언 자체가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때문에 바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인데요. 아마 최순실 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난번 그 재판에 보니까 최순실 씨가 변호인을 제치고 자신이 직접 그 재판관한테 허락을 구해서 직접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성한 씨를 대놓고 직접적으로 신문을 자신이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성한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 돈을 요구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부각시키면서 이성한 씨의 폭로 자체의 신빙성, 신뢰성을 깎아내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이성한 씨뿐만 아니라 2시간 뒤에 이제 고영태 씨가 나오면 직접 그 증인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내가 좀 묻겠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벌어질 텐데, 11시 8분, 10분 사이에 중요한 게 2개 공개됐습니다. 이성한 씨가 공개를 한 건데, 먼저 각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미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맹약합니다. 현 이슈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저로부터 시작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작년 8월 29일 나온 내용인데, 자, 맹약,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쓰던 말 아닙니까? 아까 보면 최순실 씨가 지난해 이제 9월 3일 날 독일로 간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아마 그래서 한강 둔치 근처에서 보면 갖다 뚝 떨어뜨려 기억나시죠? 보면서 몸수색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등등 걸 다 녹음을 해놨었죠. 근데 이번 보니까 이야기가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최순실도 보면 마침 7월 중순 되면서 뭔가 언론에서 슬슬 이 문제들이 터지면서 뭔가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아마 이성한 씨를 갖다 불러놓고 각서를 써라. 오히려 그 각서를 쓴 것이 최순실에게는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돼버리는 뭐 거죠. 부메랑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만약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뭐 하나님이 구린 게 없다면은 그런 식으로 갖다가 자 다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갖다 맹약합니다라고까지 어떤 각서를 받아 놓았겠어요. 근데 그 각서 받아 놓았다 친들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네, 아무런 네, 효력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내용은 이성한 씨가 오히려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썼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 변호사님? 아니죠. 그때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공개한 했죠. 그 이유는? 근데 오늘 공개하는 건 공격하려고 이제 네.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잠시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맹약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저런 게 사회상규에 위반되면 그냥 무효예요. 네. 무효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는 저는 앞으로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다 무효예요. 사회 일반적인 그 우리의 상규 네. 여기에 어긋나면 네. 각서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다. 다 무효입니다. 네, 그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안종범 전 수석 당시 수석에게 보낸 문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이성한입니다. 굉장히 친숙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오후에 안 선생님을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재단 정당성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마치고 명예롭게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명하신 대로 대의를 위해서 사무총장직에서 재단 사업부문으로 이동을 해서 이후 보스께서 아마 여기서 보스는 최순실 씨를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7월 초에 보자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종범에게 문자를 일일이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냈거든요. 과거에 이성한 사무총장은 차은택 씨의 말을 빌어서요. 최순실 회장님이라고 차은택은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호칭이 최순실 회장님 아니면 보스 이렇다는 얘기인데 참 오늘 나올 내용이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재개됐다고 하는데 기대가 되죠? 그렇죠. 지금 안종범 수석에게 보낸 저 문자 메시지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이승환 씨가 일종의 이 최순실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뭔가 폭로의 기미가 보이고 하니까 안종범 수석이 불러서 해유를 했든지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든지 아무튼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의 정책조정수석이라는 왕수석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승환 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도 나름 어떻게 보면 후폭풍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을 아마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종범 수석에게는 안종범 수석이 아마 지시한 대로 잘 따르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한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이 이승환 씨가 어떤 의도로 이 문자를 보냈는지를 아마 정하게 된다면 안종범 수석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혐의에다가 일종의 증거인멸 같은 네. 그런 또 이래 또 협박이라든지 이런 범죄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폭로의 기미가 있으니까 이성한 씨가 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뭔가 반성문이나 뭔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뭔가 내용을 보낸 것이고 또 이 외에도 77개의 녹음 파일을 또 이성한 씨가 갖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오늘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말이야 뭐 공개할 거라면 오늘 그걸 공개를 갖다 본인이 가서 공개하겠습니까? 이미 검찰 측에 검찰이 이제 검찰 측 증인이다 보면 검찰이 아마 제출할 것은 상당 부분 제출했겠죠.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보면 그런 것 중에서 꼭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극구 만약에 이제 범죄를 갖다 부인한다면 그것에 가서 쐐기를 박는 네. 그런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 있어서는 아마 이럴 거예요. 최순실의 입장은 지금 일관됩니다. 나는 고영태를 만나서 고영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조금 뒷돈을 대준 것에 불구하고 나는 고영태와 그들에 얽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고영태를 비롯한 이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최순실 사장이 우리는 밑에 직원에 불과했을 뿐이고 네. 그야말로 모든 것의 주역은 최순실이었고 최순실이 안종범 등과 이야기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치열하게 법정에서 맞붙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변호사한테 다 모든 걸 털어놓을 수는 없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문일답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 빠지고 간다 싶으면 직접 신문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자, 오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고영태 씨가 나와서 이번 게이트가 터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제가 이 특보 모두에 운명의 한 주다. 운명의 한 주가 매주 운명의 한 주다. 이번 주도 정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 압수수색 영장은 2월 28일까지로 돼 있지만 대면 조사는 8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 사이에 반드시 하겠다. 물론 박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본인의 약속대로 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본인 명의로 된 답변서를 헌재에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A4 용지 13쪽 분량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보시죠.